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기 부천 전통시장 돌진 사고에 이어 이번에는 인천 부평에서 70대 운전자 차량이 길 가던 모녀를 덮쳤는데요.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좀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어제 인천 부평 사고부터 좀 상황을 보겠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네, 화면 왼쪽을 보면 차단기 앞에 검정 차량이 서 있죠. 주차비를 결제하려는 듯 운전자가 밖으로 손을 뻗는데 갑자기 차량이 차단기를 뚫고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이 차에 길을 가던 30대 여성이 다쳐서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고요. 2살 된 딸도 크게 다쳤습니다. 교수님 어떻습니까? 교수님 사고 원인으로 좀 추정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차량이 갑작스럽게 돌진하는 상황으로 보면 급발진으로 의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 운전자 과실일 가능성이 더 높거든요. 예. 또 실제로 이제 봉양주차장 출입구 차단기에서 일시 멈췄다가 다시 출발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인도로 돌진하는 이런 과정들로 본다고 한다면 운전자 과실일 가능성을 조금 더 무게를 두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운전자 진술도 있었다고 하는데 급발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사고 운전자도 사실 지금 현재는 급발진 주장을 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차량의 결함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이런 소지는 다소 적다 이렇게 보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CCTV라든지 또 블랙박스 영상이라든지 또 목격자 진술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운전자는 70대 남성이었는데요.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고령인 점도 어느 부분 사고에 영향을 끼쳤을까요? 네, 앞서 진행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령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또 고령자 운전자도 더 많아지게 되고 그로 인한 사고도 증가 추세에 있는 건 맞습니다. 예. 그래서 원인이 또 페달 오조작 이런 부분들의 문제라면 이런 고령인 부분들이 정상적인 어떤 혹은 또 젊은 분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한편으로는 고령자 운전이 양적으로는 정량적으로는 사고 건수나 이런 것들은 증가하고 있지만 고령자 전체 이 증가세에 비해서 과연 이제 그 사고율도 그만큼 더 높아지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엿새 전에 경기 부천 전통시장에서도 60대 운전자 사고가 있었는데 인명피해도 컸습니다. 이 남성 역시 페달을 잘못 조작했다라고 시인을 했죠. 네, 이분은 사실 사고 직후에는 급발진 사고를 주장을 했었는데요. 예.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사고 직후 한두 시간 만에 페달 오작동으로 이런 오조작으로 이런 부분들 좀 확인을 했습니다. 당시 이제 CCTV 영상에서 브레이크 후미 등이 들어오지 않은 상황들, 그다음에 바닥에 스키드 마크가 없다는 점, 이런 것들이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라는 것들로 확인이 됐고요. 또 한편으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브레이크, 블랙박스 이걸 설치해 놓으셨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영상을 확인해 보니까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았던 그런 상황들이 확인이 돼서 이 상황은 사실 이제 그 이후에 이분도 자연스럽게 본인의 사실을 이제 인정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부천 사고 운전자는 자신이 모야모야병이다 이런 주장도 했는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좀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예, 이 사고 운전자는 그런 부분들 어느 정도 이제 주장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모야모야병 증상 같은 경우는 일시적인 마비라든지 또 시력 저하, 예. 감각 이상, 이런 것들의 증상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고 당시 상황을 보면 이 운전자가 이제 차에서 내릴 때 기어를 이제 파킹에다 놓지 않은 상태에서 내리면서 차량이 움직이니까 급하게 이제 차에 올라타서 조작하는 과정에서 오조작이 발생한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야모야병 증세가 있었다면 이렇게 이제 긴박한 상황에서 빨리 뭔가 조치를 하지는 못하는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여서 아마도 이 증상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 오조작이 발생했다라는 것들을 좀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 65살 이상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매년 700여 명 정도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런 고령 운전자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대책 좀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이런 사고들이 잇따르니까 많은 분들께서는 고령자 운전을 제한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만 단순히 고령이라고 해서 무조건 운전을 제한하는 것 이런 것들은 또 앞으로 또 고령화 사회가 또 가속된다는 점에서 사실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보긴 좀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고령이라 하더라도 운전에 필요한 신체 능력, 인지 능력 이런 것들이 유지된다면 호응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고령자인 경우에는 이런 이제 기능들이라든지 이 능력들이 이제 빠르게 감소할 수 있는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이 적성 검사라든지 신체 검사에 대한 주기를 조금 더
짧게 하고 또 이런 부분들 측정을 좀 더 정확하게 해서 운전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갖춰졌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는 것들 이런 것들 좀 필요해 보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대중교통이라든지 고령자의 이동수단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확대하고 개선해서 이런 편의성을 높인다면 자연스럽게 직접 운전하는 이런 운전자들이 좀 감소하는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방법들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운전 적격 여부를 좀 자주 확인해야겠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영주 경희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